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박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조선이 망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역사학자분들이 이 외제적인 접근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정신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좀 보면서 좀 답답함을 제가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뭐 솔직히 좀 비판을 하게 되면은, 뭐 역사학자들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잡담꾼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뭐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심하다, 뭐 그렇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게요. 그러면 이런 뭐 이야기의 그 시작점은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본능과 함께 그런 행동을 또 이래 제어 또는 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상적인 측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면은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진짜 약육강식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기적인 동물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보면은 약해 보이면은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 하는, 소위 말해서 그냥 야생에 풀어놓은 뭐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 같은 그런 진짜 동물 본능의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더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게요. 더군다나 뭐 인간은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식이라는 거, 식량을 또 우리가 또 자급자족하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북반구에는 추위가 상당히 인간에 있어서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추위로 인해 가지고 한 해 농사가 뭐 실패,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겨울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웃 부족 또는 이웃 국가를 침범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천고마비도 소위 말하는 그 사자성어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다시 보게 되면은 1350년도에 이제 흑사병이 이제 끝나면서 그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1800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이르렀고, 그러니까 얼마 전 2020년도에는 79억입니다. 그럼 지금은 한 80억 훨씬 넘었겠죠, 그게요. 더군다나 그 뭐 유럽이라는 그 땅이 어 크게 넓지는 않죠. 좁은 땅에서. 근데 제한된 땅에서 생산된 생산물로는 먹고 살기가, 인구가 증가하면은 빠져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인간의 욕심인 그 부를 더 축적해 가지고 더 권력을 잡고 싶은 그러한 한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더 욕구를 더 넓히려 그러면은 유럽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요. 그러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동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요. 뭐 그러면은 이 이제 동진, 소위 말해 가지고 인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럼버스도 대서양을 건넜지만 그것이 어디로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 긁은 목표점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동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럼 우리 조선에도 보게 되면 이양선이 출몰한 그 시기를 조선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은 17세기부터 나타났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일본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벌써 임진왜란은 그 이전 시기에 뭐 중요도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뭐 들어와 가지고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신식 이 총들 뭐 꺼내주고 했다 이런 역사가 나와 있듯이, 우리는 더 늦게 시적으로 이제 들어왔었어도 그걸 우리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 서양 뭐 어떤 좋지 못한 그렇게 좀 가지고 어 취급한 그러한 뭐 우리의 역사에 이제 우리 역사를 범한 그런 게 있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18세기부터, 그때부터는 아예 막 이양선들이 이제 한 번 더 주변에 더 많이 이제 나타나고 19세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게. 더더군다나 이 청나라에 뭐 사신으로 갔다 왔던 뭐 그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신기한 물건 막 들고 왔겠죠. 책도 들고 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가지고 그걸 분명히 이제 조선의 어떤 기득권, 조선의 권력자들한테 그 인식시켜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요.
그럼 여기서 잠깐 뭐 인간의 본능하고 정신적인 측면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배가 고프면은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찌죠. 그럼 이게 살찌는 것은 인간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제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겠습니까? 정신적인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동도 제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거로 이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조선 건국때에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흑사병이 끝나가지고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이게. 그런데 조선 건국의 어떤 이 문신들은 승리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이게. 그러면 그게 이 독립문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설치된, 그러니까 1897년 이 독립문이 이제 세운 그 날까지 공식적으로 약 한 500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이 조선의 유교 사상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대로 이제 변화되지 않고 이 현상, 이 세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 그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그게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후에 뭐 대체할 사상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게요. 그럼 그것보다 훨씬 그 이전에 임진왜란이나 그런 병자호란 때 그 치욕의 두 전쟁을 이제 치르고 서도 이 기득권의 지배 사상은 솔직히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신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이 변화를 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접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요. 그럼 조선 후기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후기라 그러면은, 한 19세기 말 정도 되겠지, 그게.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신체 부모, 수지, 발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효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글귀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상투 튼 거 있죠, 이게. 상투. 소위 말해가지고, 뭐, 남자든 여자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머리를 자주 감았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머리에는 뭐, 이가 뭐, 득실득실했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을 적이에요. 그래서 1895년도에 조선은 단발령을 발표를 했었죠, 이게요. 단발령이라 머리를 잘라라. 위생도 좋지 않다. 근데 거기에 또 반항을 하고 반기를 든 유생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면서 목숨까지 그런 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고 뭐 그렇죠, 그게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생각을 이 좌지우지하는 이 정신적 기둥이, 이 사상이 그때 당시로서는 승리하게 이제 유교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건 그만큼 사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또 뭐 조선은 아시다시피 뭐 소중화를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이제 뭐 착각속에 이제 빠져 살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유교라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짜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종교처럼 옅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변화를 수용을 하지도 않고 또 변화의 방향 자체를 대 가지고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소위 말해서 그냥 작은 뭐 글씨 연습할 정도의 어떤 어 사상으로만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국가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대응을 못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그게. 뭐 예전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자를 지우자고, 공자를 없애자고, 야, 죽은 공자가 아직도 한 번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제가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걸요. 왜? 그 공자 정신이 아직도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 나이가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유유서. 그리고 또 뭐 절대 복종과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어떤 군신관계. 이게 생활법처럼 이게 우리가 주변 지금 또아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의 이 사상을 딱 보게 되면은 자꾸 안으로 조이는 거죠. 안으로 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권력 안에 있는 이 권력 쟁투, 이제 민중만을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탄압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내에, 국가 내에서만 있는 것이고, 국가 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돼가지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1875년도에 일본이 운유를 이래 강원도 쪽에 보내면서 무력으로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완벽하게 조선은 무너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뭐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좀 길었지만 그래도 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조선이 망한 그 이유를 그 외제적, 즉 외국의 어떤 난파스로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사상이 없이 그냥 외국의 사상을 뭐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복종하고 또 추종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일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렸다. 그렇게도 생각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반도 내에서 주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만의 그런 정신적인 구동이 진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단합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주변국에서도 우리를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뭐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